자, 다짜고짜 제가 그냥 질문을 던져놓고 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는 과연 어떤 미래를 택할 것인가? 환경을 보존하면서 청정 자연을 가지고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제주가 추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반갑습니다. 제주에는 제가 이렇게 가끔 불려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한 게요. 이렇게 좀 불려오면 이 좋은 환경에서 하루 이틀 좀 놀고 가고 참 그러고 싶은데 이게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냥 번개같이 돌아가야 되고. 근데 다음번에는 진짜 한 2, 3일 놀 작정으로 오겠습니다. 전 너무 반갑습니다. 청정과 보존을 제주에서 이렇게 핵심 가치로 잡아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제 발전은 포기하셨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냥 괜히 발전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인구 5천만이 이 좁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개발 문화를 유지해 가면 앞으로 심각한 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새롭게 좀 유행시킨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생태문화입니다. 개발 문화의 반대 개념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발이 먼저가 아니라 생태가 먼저인 그런 나라가 이제 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곳이 제가 보기에는 제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이를 기르면서 이 책을 읽어준 기억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그냥 The Giving Tree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그냥 느낌이 오나 봐요. 주는 나무 그래도 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러면 약간 뭔가 안 오잖아요. 주는 나무 그러면. 그래서 우리 번역하시는 선생님이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넣은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저 수능 준비반 국어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나무가 은유하는 것은 뭐 이러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자연이죠. 여기서 나무는 자연을 은유하는 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의 이 자연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은 걸 제공하고 있는지. 근데 제주는 그래도 아직도 좀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곳의 자연은 이미 상당히 병들었습니다. 장애를 얻어가지고요. 주고 싶어도 잘 못 주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자, 다짜고짜 제가 그냥 질문을 던져놓고 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는 과연 어떤 미래를 택할 것인가? 세계 다른 나라에 가보면 작은 섬나라가 저렇게 생긴 데들이 있습니다. 섬 전체에 그냥 빌딩만 가득. 그걸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제주의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제주 분들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저 전적으로 자연을 보존할 거냐? 그건 또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마음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뭔가 막
그 공장도 좀 있어갖고 돈도 막 벌고 싶고, 한편으로는 아이씨 그래가지고 다 환경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뭐 지금 이 두 마음이 한 마음 속에서 지금 왔다 갔다들 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고향이 강릉입니다. 강릉도 참 좋은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저는 고향 생각만 하면 그냥 늘 가고 싶고 정말 좋은 곳인데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늘 그것을 그리면서 사는데, 제 고향 강릉, 강원도가 요즘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의 미래, 제주의 미래랑 저는 조금은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제주도와 강원도만큼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갖고 나가는 게 더 희소 가치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살면서 더 깨끗한 공기 마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럴 텐데 지금 뭐 아이고 참 뭐 올림픽 한번 하겠다고 저 500년도 더 된 저 살림을 그냥, 올림픽 해봐야 저거 한 며칠 쓰고 끝이랍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저걸 다 배해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좋은 설악산에는 요즘 또 케이블카를 만드시겠다고, 대한민국에 케이블카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케이블카들이 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고 있는 곳은 몇 곳 안 됩니다.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뭔가 이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저 소개받은 대로 그 국립생태원이라는 환경부에서 새로 만든 신설기관의 초대 원장을 3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희 진짜 깡촌입니다. 충청남도 서천이라는 곳인데요. 충청남도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금강을 건너가면 전라북도 군산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는데, 저기다가 떡 지어놓고 제가 초대 원장이 됐는데, 환경부 장관, 당시 환경부 장관님이 임명장을 주면서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1년에 아무리 못 와도 관람객이 30만 명은 그래도 와줘야 뭐 동네에 면목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관님 3시간 반 걸리는데 거길 30만 명이 어떻게 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랬는데 뭐 하여간 원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요. 초대 원장이 되니까 참 진짜 별의별 걸 다 해야 되더라고요. 뭐 규정집도 막 직원 뽑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규정집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저 미션도 정해야 되고 핵심 가치 만들고 뭐 이름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지자랑 조금 할게요.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돼 계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관에 다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성적인 핵심 가치를 보신 적이 네, 제가 뭣도 좀 부렸습니다. 생명, 사랑, 다양성, 창발, 뭐 4글자, 3글자, 2글자, 1글자 싹 줄어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 사랑, 저는 뭐 대놓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적어도 국립생태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청소하고 뭐 경비만 쓰는 분이라도 생명사랑의 철학만큼은 확실해야 된다. 낮에는 뭐 같이 생명사랑 이래놓고 저녁에 퇴근하시고는 이상한 거 잡아 드시고 아무거나 막 죽이고 그러는 분은 그냥 집에 가시라. 당신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다. 마음속 깊이 생명사랑의 이 정신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하면, 제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인데요. E.O. 윌슨 교수님, 아마 뭐 살아계시는 과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몇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그 당시에 내셨어요. 바이오, 생명, 필리아, 애착이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 사랑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혹시 뭐 이 방 안에 계신 분 중에 옛날 그 디즈니 만화 영화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아기 사슴 뱀비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Come on, you can do it. Hop over it. 뱀비 얘기를 하시면서 그 뱀비를 바라보면서 인간으로
미워 죽겠다 뭐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귀엽냐.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을 사랑하게끔 되먹은 그런 속성이 유전자에 아예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제자를 잘 두셔야 되는데 저 같은 이 태생적으로 반골 제자를 두면 이럴 때 이제 사달이 납니다. 제가 선생님 전 선생님 생각하고 다른데요. 그리고 제가 떠들어댄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 동굴에 종종 살았는데 두 동굴의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랬습니다. 저 왼쪽 동굴에 사는 분들입니다. 동굴 탁 보면 약간 음산해 보일 정도로 아주 청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게 청정입니다. 저분들은 어떤 그걸 갖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줘야 그들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그 조신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 맏손주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뒤가 마려워요. 할머니가 밤잠이 없으셔가지고 어디 가냐 이렇게 물으세요. 할머니 뒤가 마려워서. 야 이 녀석아 뒤가 마려운 놈이 왜 그리로 기어 들어가냐. 나가서 누구 알아. 나갔다가 못 돌아왔어요. 잡아먹혔어요. 며칠 후에는 엄마가 나가서 또 못 돌아오고. 자 이쪽 오른쪽 집안은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뭐 부어라 마셔라 아무거나 막 잡아먹고 편안하게 삽니다. 할아버지가 마실을 슬쩍 나갔다 오세요. 그러더니 한나절 지나서 돌아오시더니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사 가자. 저 당시 이사 가자 그랬을 때 이삿짐 센터 부릅니까? 뭐 가구도 없는데 저 당시 이사는 뭐냐? 이사 가자 그럴 때 앉아 있다가 그럴까요? 그리고 이사로서 그냥 가면 돼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돼버렸습니다. 불과 그리 머지않은 옛날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영장류였거든요. 어느덧 너무 성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사람답게 삶의 질 높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을 보존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생명사랑의 정신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유전자 안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지금 만물의 영장이 됐느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자연을 악랄하게 착취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맨날 다른 동물에게 양보해야지 이러고 지금까지 성공했겠습니까? 국립생태원이 왜 만들어졌을까? 유전자 안에 없다는 건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본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한없이 자연을 해치는 아주 귀재입니다. 자연 해치는 데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본능이 아닌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연구하고 배워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준 기관이 국립생태원입니다. 다양성은 뭐 성자 돌리긴 합니다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뭘 하는 학문이냐 하면 어쩌다가 지금 지구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관계 맺음을 하고 사느냐 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곳이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 다양성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을 카프카의 변신으로 한번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카프카의 변신 첫 문장이 깨어나 보니 갑충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잠깐 졸았다 깨어났는데 요 애벌레가 되셨습니다. 다. 예, 근데 요 이파리 마음에 들어요. 맛있어요. 다 갉아 먹어요. 저 식물을 하나 다 먹어치웠네. 저 작은 아이가 25m쯤 떨어져서 있는 또 하나의 식물을 찾으러 간다 칩시다. 이게 우리로 치면 몇 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식물은 또 생육을 하고 그래서 시간을 벌고 그래서 이게 자연이 서로 여유를 이렇게 좀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저 바나나 이파리를 특별히 좋아하는 애벌레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미치겠다. 난 도대체 인간이란 동물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눈이 모자라게 심어줬을까? 그래서 그냥 들어와 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먹다가 뒹굴면 먹을 게 있고 자빠지면 먹을 게 있고 누우면 먹을 게 있고 그냥 신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축축해집니다. 농부가 와가지고 살충제를 뿌렸대요.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야 임마 너 왜 여기 와가지고 그래? 아니 초대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언제 초대했어 임마? 아니 이게 초대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잖아요. 원래 다양한 식물들이 있던 곳을 싹 밀어내고 한 가지로만 쫙 심습니다. 그러면 마침 그 식물을 좋아하는 곤충은 축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모여듭니다. 열심히 먹는데 우리는 이 자식들이 왜 여기? 그래갖고 우리는 뿌립니다. 근데 3년 후에 나가보면 또 돌아왔어요. 이 자식들이 또 뿌린데 안 죽어? 돌아가서 이번엔 수은 팍 집어넣고 또 이제 가지고 죽여보고 그다음에 카드뮴 집어넣어가지고 또 죽여보고 뭐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이런 짓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하천에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뜨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기 시작합니다. 왜 다양해야 되느냐? 우리는 농사를 다양성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농사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순간 인간이여 농업을 포기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잘못됐다는 건 이해하고 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다양한 짓거리를 하고 끝내면 그건 시끄럽기만 한 거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창발적으로 일하면 이건 멋있는 겁니다. 영어로 emergence라고 하는데요. 하위 계층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모여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는, 그래서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커지는 이런 일들을 창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립생태원의 핵심 가치를 생명, 사랑, 다양성, 창발, 돈 그랬으면 다 뭉개졌을 겁니다. 국립생태원 뭐 돈 버는 기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직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근데 우리는 이런 곳으로 매일 출근한다. 다른 분들은 평생 한번 와보지도 못하는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에서 매일 일하는 우리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냐. 제가 이제 이래서 떠벌리면서 저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설명하고 이랬습니다.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뭐다도 관람객이 30만 명은 그래도 와줘야 첫 해, 2태, 2년 동안 100만 명씩 다녀가셨습니다. 태양의 후예 송중기 흉내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자꾸. 자,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라는데 어떻게 돼야 되죠?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사람들을 여기 오게 하는 겁니다. 3시간 반 걸려서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볼거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한 게 개미세계 탐험전입니다. 제가 개미를 오랫동안 연구했기도 하고 2대 자연사박물관에서 개미전을 한번 제가 열어봤는데 2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찾았던 기록을 깼습니다. 제가. 전 사실 그거 보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생겼어요. 이 배달민족하고 개미하고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제가 이런 질문까지 드리는 이유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있으실 텐데 그 소설은요
UN 가입국 중에서 딱 두 나라에서만 팔렸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조국,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에서만 팔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덕목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게 근면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건 게으른 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미에 뭔가 동료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만 갖다 놓으면 그렇게 보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개미로 승부 보자. 근데 국내 개미만 가지고 좀 양이 안 쳐서 제가 열대에서 개미를 잡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베네수엘라, 남미 베네수엘라 그 바로 위에 섬나라 트리니다드 앤 토베고라는 나라에 가서 이 입군 개미를 제가 잡아왔는데요. 산에서 나무 해오는 사람을 우리가 나무꾼이라 그러죠. 이 친구들은 잎을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잎군 개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진짜 요 작은 곤충들이 뭘 안다고 열심히 이렇게 이파리를 자릅니다. 자라가지고 그거는 입에 물고 때로는 이게 자기 몸보다 훨씬 무거운데 이걸 물고 집으로 쫙 달려와가지고는 이 이파리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저걸 잘게 썰어가지고 퇴비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저걸 거름 삼아서 요 하얀 것들이 버섯입니다. 버섯을 경작해서 먹습니다.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 세상에 농사를 짓는 동물이 딱 셋입니다. 개미, 흰개미, 그리고 인간.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지은 건 그저 한 10,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버섯의 DNA를 저희가 추출해서 그 DNA의 베이스, 염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느냐를 측정하고 그거를 역산해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저 개미 농장에서 길러졌나 하는 거를 저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무려 6,500만 년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농사를 개발한 최초의 농군이 저 친구들입니다. 이파리를 저 작은 곤충이 이파리를 막 열심히 잘라가지고 그걸 입에 물고 막 달려와가지고 여기에선 버섯을 기르고 수확하고 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재미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그냥 정신병원에 쳐넣으면 돼요. 인간의 뇌를 가지고 그게 재미없으면 그건 뇌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지금 생태원에 이거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입을 못 다뭅니다. 저것만 가지고는 좀 양이 안 차서 제가 또 배짜기 개미라는 개미를 데려왔는데요. 이건 호주 북부에서 잡아왔는데 참 몸매가 참 깔끔한 친구고요. 특징은 뭐냐면 초록색입니다. 초록개미입니다. 세계의 유일한 초록개미인데요. 얘네들은 땅에 굴을 파고 사는 게 아니라 나뭇잎을 이렇게 엮어갖고 방을 만들고 저 나무 위에 매달려서 삽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개미 허리라 그럽니까? 그 가는 허리를 뒤에 놈이 지금 입으로 물었거든요. 그놈의 허리를 또 뒤에 놈이 물고 이런 형식으로 쫙 이렇게 바디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쪽 이파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협동 과정이 진짜 장관입니다. 가까이 끌어당겨 놓고는 애벌레가 고치를 틀 때 자기 몸을 감기 위해서 분비하는 셀크를 가지고 이걸 꿰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을 만듭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게 이제 국립센터에 오시면 방 만드는 그거를 그냥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냥 이런 것까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했더니 제가 이런 대박을 치고 말았습니다. 첫 해, 이태 2년 동안 100만 명씩 다녀가셨습니다. 환경부 장관님이 30만 명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는데 제가 300% 이상을 제가 태양의 후예 송중기 흉내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자꾸 처음에는 마을에 처음에 3년 전에 내려갔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 갯벌 메워서 공장 지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국립생태원 지었는데 2년 연달아 100만 명이 오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만 만나면 원장님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이 제 임기 말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저 작은 깡촌에 저희가 군이거든요.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작은 군입니다. 거기에 2년 반 동안 음식점만 새로 250개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예, 뭐 확실하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와야 우리 동네에 돈이 도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선언을 하렵니다. 이 사업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는 걸 제가 선언을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오늘 부제로 달았던 제목 중에 생태계 서비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인간은 생태계로부터, 자연으로부터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 줄도 아무도 느끼지도 않았고요. 고마워할 줄도 몰랐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학문이,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만일 생태계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설정하고 그거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저절로 공기도 정화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저희가 얘기합니다. 자연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먹습니다. 뭐 음식도 얻고 뭐 별의별 그거를 다 땔감도 가져오고 그런 게 중요하고요. 또 자연이 조절 능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도 깨끗하게 해주고 뭐 공기도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게 우리는 그저 거저 누렸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살 곳을 제공하는 거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정립하면서 뒤늦게 넣은 건데 이게 요즘 제일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적인 겁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문화를 제공한다는 거죠. 제가 생태원장 하는 3년 동안 지자체 장님들이 저한테 한 10몇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도 만들까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걸 조금 지켜보시죠. 그리고 할 만하면. 그래서 전국에 상당히 여러 곳에서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와야 우리 동네에 돈이 도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청정 자연을 가지고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어쩌다가 저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침팬지 연구하시던 아주 세계적인 자연 연구가고 자연 보존가인데 제인 고달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하고 몇 년 전에 재단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생명다양성 재단, 영어로는 외국에는 JJ Biodiversity Foundation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인과 J가 함께 만들었다. 그래서 둘 다 J로 시작하니까 재단이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돌이와 그의 친구들을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저는 제돌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7월 17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그죠? 7월 18일이 제돌절입니다. 네, 7월 18일 날 제가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민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제돌절을 좀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억도 잘 되죠. 제헌절 바로 다음 날이니까요. 저 풀어주고 지금 정말 제돌이 잘 살고 있고요. 제돌이 친구 4마리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금년 제돌절에는 제가 제 조선일보 칼럼에 이미 글을 써놨는데요. 저 선언을 하렵니다. 이 사업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는 걸 제가 선언을 할 겁니다. 바다에서 돌고래 연구를 하려면 저희는 돌고래 개체 식별을 해야 되는데 돌고래 개체 식별을 어떻게 하냐면 등지느러미를 보고 하거든요.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사진 찍어보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등지느러미에 제돌이의 등지느러미에 1번을 제가 숫자를 이따만하게 새기기로 했습니다. 저 목장에서 이게 내 말이다 하고 낙인을 찍을 때는 불에다가 지집니다. 예, 그거 동물학대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저희가 다 열심히 개발한 거거든요.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해서 통증을 못 느낍니다. 탈색만 시키는 겁니다. 저걸 안 했으면 생태 관광, 요즘 돌고래 관광이 여기 아주 유행이잖아요. 생태 해설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 20-30마리 팍 튀어오를 때 배전에 여러분 어쩌면 이 중에 제돌이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튀어오르면 제돌이 1번 무지무지 먼 거리에서도 100m도 보입니다. 그 튀어오르면 그 배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제돌이다, 제돌이다 뭐 하고 뭐 만세 부르고 어떤 분은 뭐 눈물도 흘리고 제돌이가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주 돌고래 관광은 허탕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가서 돌다 보면 만나요. 똑같은 거리 유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돌지만 않으면 어떻게 돌다 보면 저쪽에서 오는 놈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생태 관광이 해마다 20%씩 급성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저 김영항에 가면 저게 있는데요. 저기 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전 너무 저 제주도 올 때마다 괜히 시간 조금 나면 혼자 저기 갔다 옵니다. 제돌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예, 모든 시설에 있는 돌고래가 제돌이잖아요. 그들의 꿈은 바다입니다.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 생태학회가 국제 세계 생태학 대회라는 걸 유치했었습니다. 박경린 선생님을 제가 키노트 렉처러로 모셨습니다. 수요일 날 다 있는데 박경린 선생님이 이쪽에서 우리말로 하시고 제가 저쪽에서 영어로 순차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2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세계 이 생태학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박경인 선생님이 자연에 관해서는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원금은 깨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라. 그 장면에서 그냥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뭐 다들 들어보시는 얘기잖아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누렸던 그 정도는 누릴 수 있게 이 자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든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제주가 추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 뭐 이런 데서 이런 구호를 가지고 요즘 열심히 일합니다. Reduce, 줄여라. 너무 방만하게 쓰지 말아라. Reuse, 재사용을 해라. 그리고 Recycle, 재활용을 해라. 근데 저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른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오리 시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붙이고 저거는 오리 시대죠. RE가 들어가는 걸로. 우선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reflect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남이 하라니까 재활용해야 돼요. 그냥 뭐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reflect를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하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젠 restore, 복원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최대 죄인들은 우리 선조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망가뜨린 이 자연을 조금 복원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임무가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연과 통섭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연과 가까이 있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통섭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늘 갈라져 계신다. 경제 발전도 해야 되는데, 근데 청정 보존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말씀은 좋네요. 청정 보존을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는 접었나? 제가 아까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제주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제주에 석유화학인이 뭐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제주는 좀 다른 걸 하면 어떨까? 제가
여러 해 전에 의생학이라는 학문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참 별짓을 다 하고 산다 그러시겠지만 지가 뭔데 학문을 새로 만드나. 의생학, 저 의자가 헤아릴 의자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할 때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린다,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자연을 흉내내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찍찍이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저 가방에 이렇게 저 신발에 뭐 붙어 있잖아요. 저거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고요. 독고마리 같은 식물이 자기의 씨앗을 동물의 털에다가 붙여서 멀리 이동시키려고 진화의 역사에서 개발해 놓은 거를 우리가 그대로 베낀 거예요. 우리끼리 표절하면 감옥 갑니다. 근데 자연을 표절하는 건 합법입니다. 왜? 자연이 우리를 고소를 못해요. 걔네가 변호사를 고용을 못해가지고요. 억울하겠지만 못합니다. 진짜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게 자연의 모습. 이렇게 그대로 베꼈어요. 근데 저 양반 스위스 양반인데요. 그대로 베껴놓으니까 지금 매일 앉아서 그냥 돈 세기 바빠요. 저분은. 제가 눈이 좀 나빠서 저는 이 두 건축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근데 절더러 만약에 올해 건축상을 주라 그러면 저 가우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아프리카 저 벌판에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저 땡볕에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온도를 모니터해 보면 하루의 온도 변화가 2도 미만으로 상온으로 유지가 됩니다. 기가 막힌 냉난방 시설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좁쌀 아래 100분의 1이나 될 것 말까 하는 그 조그만한 뇌를 가진 요것들이 그냥 주먹국으로 설계도도 없이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제가 닮았다 그랬는데 하도 안 믿으셔서 호주에서 발견한 흰개미 탑입니다. 가우디 성당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죠? 예. 우리 인간도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가면 이스트게이 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흰개미 탑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자연에 있는 아이디어는 이미 혹독한 검증을 거쳤답니다.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사회에서 통할까 온갖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에 있는 아이디어는 이미 검증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저 검증 과정에서 실패한 놈들은 다 멸종해서 없어졌고요. 지금 은행나무, 단풍나무, 귀뚜라미, 개미 얘네들은 다 한 가닥 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그 한 가닥의 비밀을 캐다가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만 각색하면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맨날 해서 쥐어짠 아이디어보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월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끼자는 겁니다. 이제 자연에 나가서 베끼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제가 의생학 연구센터라는 걸 서울대학에서 이화대학으로 옮겨가면서 제 연구실에 만들었습니다. 웬걸 한 3년 후에 2009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하버드 대학은 그렇지 않아도 기부금을 잘 걷기로 유명한 대학인데 저 때 하버드 대학 역사상 개인 기부금 최대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1억 2,5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스위스의 비스라는 양반이 하버드 대학에 기증을 하면서 꼬리표를 달아주더라고요. Biologically inspired engineering 해달라. 생물학에서 영감을 얻어서 공학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찍찍이 같은 거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저는 생각에 제주가 만약에 제조업을 제조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걸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바로 자연이 옆에 있잖아요. 다른 지방은 그걸 하려면 어딜 가야 됩니다. 근데 제주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에 이런 걸 팹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원터치로 다 모든 게 되는, 외국에는 이런 랩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쪽 구석에서는 생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저 공학자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거기서 같이 막 하고요. 거기서 뭔가가 아이디어가 제대로 성사가 되면 저 위쪽에는 저 은행에서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돈 어떻게 대줄까요? 그래갖고 해서 탁탁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제주가 괜히 너무 오염 산업을 너무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청정 자연을 유지하셔야 되니까 그걸 놓치면 제주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갑자기 중국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또 기반 산업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산업은 자연을 이용하는 이런 산업을 한번 제주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 그래도 가끔은 오게 되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좀 놀고 가겠습니다. 근데 팹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또 제가 거기 가끔 들려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